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전도사 거액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제도 또 아르투시 후배님 한 분이 구독해 주셔서 문자가 오셨습니다. 666명의 구독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1월 31일 수요일 새벽 6시 5분입니다. 117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1월이 참 다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한 달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1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2월 맞이하시고 또 희망의 2월 또 명절, 대명절, 설날, 즐거운 설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황과 간추린 뉴스 그리고 S&P 500, 다우존스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한 S&P 500 지수, AI 열풍 지수, 미 국채 발행 축소 훈풍 등을 말씀드리고 금융문명 탈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황, 어제 코스피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0.07, 코스닥도 0.03 아주 소폭 하락했습니다. 간방에 방금 6시 마감한 뉴욕 다우지수는 0.35% 상승, 나스닥은 0.76% 하락했습니다. 어젯밤 매그니피센트는 테슬라 상승 0.35, 엔비디아 상승 0.49, 두 종목 하트 종목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 0.28, 애플은 하락 1.92, 아마존 하락 1.40, 메타 하락 0.24, 구글 하락 1.34. 계속 신기록을 S&P 500이나 나스닥이 S&P 500 다우가 갱신하더니 다우는 또 최고 지수를 또 갱신했고요. 나스닥은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코스피 말년 소외주에 단비 내린다. 일 증시 폭등 이끈 주주 친화정책 도입 예고, 증시 저평가 탈출 시도,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일본이 지금 저렇게 주식이 폭등한 것은 주주 친화 정책인데 그 친화 정책을 매기가 되는 것은 행동주의 펀드라 그럽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꼭 간추린 뉴스보다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상식적인 좋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 본문과 금융문명 탈출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인공지능이 나옴으로 인해서 AI 인공지능이 나옴으로 해서 지구 시대가 지나고 어부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구 시대는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고요, 어부 시대는 이제는 프로페셔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시대. 이제 어지간한 것은 인공지능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상상력, 이런 인간의 고유한 것만 인공지능이 아직은 우리를 못 따라갔습니다. 첫째, 호기심으로 질문하라. 이제 우리 모두가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운전할 때 신경 안 쓰고 내비게이션 가르쳐준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퇴화한답니다.
용불용설해서 계속 머리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 안 쓰니까 머리가 앞으로 퇴화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호기심으로 질문하라. 질문을 그냥 딱딱하지 마시고요. 호기심으로 질문하자. 이제는 그렇게 질문 능력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시나 성경을 암송을 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저 머리는 아직은 녹이 안 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뭐 녹이 많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꼭 이제 호기심으로 질문해야 된다. 둘째는 공감 능력이랍니다. 공감 능력. 가슴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가 아니고 머리가 아프다는 치료하면 되는데 가슴이 아프다. 이것은 이해타산하지 않고요. 그냥 누가 몸을 던져서 아픔을 함께 치유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대로만 얘기하고요. 원리 원칙대로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공감 능력,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이 웃을 때는 같이 웃고 울 때는 같이 울어주는 그런 공감 능력이 필요하답니다. 셋째는 타인의 아픔을 포착해서 치유하기 위한 아이디어, 상상력 등 현실적인 문제를 망상이 아닌 공상으로 알아내야 된답니다. 네 번째는 불그루 의지를 가져야 된답니다. 그건 시행착오가 있어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해서 창조하고 실천적 그렇게 해서 지혜를 쌓아야 한답니다. 저도 참으로 이 유튜브를 70대 중반에 하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한 모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 따뜻하고 뜨겁게 저에게는 응원해 주셔서 또 그런 분이 주위에 많이 계셔서 이렇게 부족한 제가 새벽에 밤늦게 방송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오늘 1171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질문을 바꿔라 합니다. 질문. 물음표. 질문을 잘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유대인들은 학교에 다니면 뭘 배웠냐가 아니라 무엇을 선생님께 질문했냐.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질문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학원에 가서 그냥 주입식이나 또 그저 그냥 일방적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 질문을 해야 한답니다. 유대인들은 혼자 공부를 하면 편협하다고 둘이 함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옆에 사람한테 뭐 숙제도 보이지 않고 혼자 1등 하려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제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꼭 동업을 하면 망한다는데 유대인들은 꼭 동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극대화시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서로가 혼자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같이 둘이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배, 2배, 3배, 4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동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서로 의논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정확히 계약서를 써서 뒷말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우리가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쓸 때는 유대인 변호사를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도 이제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이기주의나 편협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모든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질문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질문을 바꿔야 되는데 첫째, 고정관념을 깨라 합니다.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나이가 많으면 무슨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속으로 꼰대라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지 마시고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함을
부정하는 질문을 하란답니다. 다이슨이라는 회사는 선풍기에 꼭 날개가 있어야 되냐 가지고 그 창업자가 10여 년간을 연구를 하고 생각해서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었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고요, 당연함을 부정해서 창조적이 되었고요. 세 번째는 배움을 확산하는 질문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심판자 질문, 학습자의 질문, 최선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최선의 대안을 찾아서 소통, 대화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과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문제와 핵심을 파악해서 싸워야 한다 합니다. 오늘 금융문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금융문명, 주식이나 투자를 할 때도 우리가 핵심에 집중해서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도 이 기업에 투자할 때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꼭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확실히 이해가 하고 파악할 때 그 회사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나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은 어떻게 그 많은 기업 2,000개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나 공인된 객관적인 한국의 최고 기업 1등부터 10등, 미국의 최고 기업 3개가 공인한 1등부터 10등 20종목에 고르게 투자하시면은 평균 이상 저는 15%만 매년 꾸준하게 평균 상승하면은 수익을 내면은 복리로 100만 원이 60년 되면요 40억이 되고 100년이 되면 1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어린이에게는 펀드를 가입해주면 연 10%만 해도요. 연 10%만 돼도 60세 5억, 100세 163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이유는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적은 돈으로 바로 어린이 펀드를 가입해주면 우리 자녀손들은 모두가 넉넉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60대, 50대 이제 은퇴 막 이제 시작하려 할 때 준비하면 부랴부랴 준비하면 급히 서둘러 뭐하듯이 안 됩니다. 일찍이 준비하고 일찍이 실천하고 일찍이 깨달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보다 더 먼저 가계부를 꼭 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아주 작심을 했습니다. 가계부를 쓰기로 해서 어제까지는 하루도 빼지 않고 다행히 가계부를 충실히 쓰고 있습니다. 바빠서 일기를 못 쓰되 가계부를 기록을 잘 하면은 그게 다는 일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평생을 가계부부터 쓰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꼭 시청자를 미루지 마시고요. 꼭 가계부 쓰시고 꼭 우량 주식, 우리가 담배 줄이고 끊고 술 좀 줄이고 커피도 아끼고요. 꼭 가계부에 쓰시면 또 즉흥적으로 충동 구매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부자가 뭐 큰 부자는 아니라도요. 노후에 평안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자식들, 손자들도 그렇게 교육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사상 최고 경신한 S&P 500 지수, AI 열풍 지속, 미 국채 발행 축소, 훈풍, S&P 500, 다우존스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종목 초강세, 블랙록 향후 투자 비중 확대. 블랙록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그 주식 전망을 항상
밝게 보지 않고요. 어둡게 보는 최고의 투자 회사입니다. 옛날엔 골드만삭스였는데요. 지금은 블랙록이 투자 자산이 그렇게 많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분기 국채 발행을 줄인다는 소식에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증시 전반에 훈풍이 불었다. 사상 최고 경신한 S&P 500 지수 2023년 10월 27일 4117.37에서 2023년 1월 29일 그제 4927.93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29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4.02포인트, 즉 0.59% 오른 38,333.45의 거래를 마쳐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근데 어젯밤에도 또 다우존스가 4일째 이제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우존스는 0.35% 상승했습니다. 4일째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36.96포인트, 즉 0.76% 상승한 4,927.93 마감해 지난 25일 최고점을 넘어섰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이날 전장 대비 127.68포인트 1.12% 올랐다. AI 특수를 누리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최고가를 경신하며 애플과 큰 차이를 벌리며 글로벌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 자리를 꿰찼다. 알파벳, 엔비디아, 메타 등 다른 AI 수혜주도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이날 미국 경기 연착륙 전망에 동참했다. 그동안 미 증시의 부정적 전망을 유지했던 블랙록은 이날 미국 주식에 대한 향후 6에서 12개월 동안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바꿨다. 블랙록은 보고서에서 AI를 둘러싼 기대에 기반한 주가 랠리는 더 확대될 여력이 있다며 미국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률 둔화는 시장의 장밋빛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선 이번 주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경우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팩트셋에 따르면 시장에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래 매그니피센트의 7 기업 중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기업이 작년 4분기 이익 증가율 전년 대비 53.7%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미 중앙은행 FED의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결정하는 통화정책 방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금리 선불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97%로 반영하고 있다. 아마 3월에 금리가 인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월이나 인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금리는 인상을 하지 않고 머지않아서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산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금리하고 반대로 가니까요. 금리가 오르면 주식값이 내리고 또 금리가 오르면은 주식값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경제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도 늘고 실업률도 별로 줄고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한없이 부럽고 우리가 혁신과 혁신을 해서 모든 세계 돈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시대가 와되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그 코스피 말년 소외주에 단비가 내린다 합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폭등한 것처럼 우리도 주주 친화적 정책을 도입해서 정시 저평가 그 탈출을 시도한다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부동산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 주식의 시대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수도권에 수많은 청약을 포기하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 가능하면은 젊은이들이 집을 사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부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지금 80%고요. 다른 기타 자산이 20%인데 그것보다 더 될 것 같습니다. 평균이니까 그러죠. 거의가 집안차지 현금이 얼마나 있고 주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일본처럼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집값이 하락하면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시청자 우리 모두가 이제 부동산의 그 신화에서 우리가 꿈을 깨고 오직이 우량 주식을 따복따복 저와 함께 사 모아서 우리가 모두가 노후를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만이 최고고요. 기업은 언제나 확장하지 않습니까? 기업은 돈을 벌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만큼 주식은 오르지만은 시청자 여러분, 금년은 매년 많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일자리가 그만큼 어려운데 서로 수요 공급에서 일자리가 넘치고 또 일할 사람이 적으면 금료가 오르지만은 일할 사람 많은데 일자리가 적은데 어떻게 금료를 많이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료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량 주식은 꾸준히 상승하고 배당을 주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혁신하는 기업들, 좋은 회사는 주식이 많이 오를 것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번영하고 있는 것은 주식입니다. 80년대 401K라고 하고 무조건 회사는 17%를 그 퇴직자에게 펀드를 가입해 주고요. 본인은 9%를 또 월급에서 떼어서 26%, 즉 근 3분의 1 정도를 꾸준하게 퇴직할 때까지 연금 저축 펀드에 가입하다 보니까 60세, 65세 은퇴할 때는 다 백만장자로 다 은퇴해서 노후를 아주 여유롭게 넉넉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강제적으로라도 노후 준비를 확실히 개인 연금 저축을 가입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강제적은 아니고요. 우리는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줍니다. 400에서 700까지 개인연금 저축 가입하시면요. 개인연금 저축 펀드 가입하시면 한 15% 소득 공제를 해주니까 제가 말씀드린 한 10%
또 펀드 오르고 또 이 15% 세금 공제 받으면 근로자들 또 월급 생활자들 누구나 꾸준하게 그 한 달에 30만 원씩만 투자하시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노후 준비에 반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금융문명탈출학교를 설립하고 노후를 제작하여 특허청의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문명탈출만 할 수 있는가?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복리는 인류 8대 불가사이며 원자탄보다 폭발력이 강하다까지 말했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월가에 흥미로운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초기 $1,000 투자 후 복리 8%로 매달 $200씩 45년 투자하면 100만 불 부자 된다. 우리나라 돈으로 130만 원을 먼저 투자하고 8%로 26만 원씩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 전부터 오래됐지 않습니까? 방송하면서 하루에 커피 줄이고 술 줄이고 담배는 아예 건강에 안 좋게 끊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불효불급한 것은 또 좀 절제하셔가지고 하루에 많은 전략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만 IRP 개인연금저축에 투자하시면 누구나 노후가 편안하게 행복할 수 있다고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시고요. 근로자들은 우리 퇴직연금 저축 가입하시고 별도로 하루에 한 달에 30만 원씩은 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즐겁게 사십시오. 한 달에 30만 원은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도 노후 준비를 위해서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 꼭 이제는 50대에 은퇴하면 100세까지 50년간을 장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이 장수하시면 축복인데요. 돈이 없으면 재앙이요 비참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이제 아낍시다. 미국의 니드라는 할아버지가 유명해졌습니다. 수십 년 전에 니드라는 할아버지가 100억 이상을 자기 고향의 기관에 기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아주 지방의 주유소 코너에서 귀퉁이에서 자동차 수리하는 평범한 그런 죽거리만한 봉급을 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25년간 거기서 근무했고요. 38살에 겨우 방 2개짜리 집을 장만했고요. 75세까지 고향 백화점 바닥을 쓰는 청소부 할아버지였는데 돌아가실 때 100억을 기부했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작은 월급을 조금씩 꾸준하게 우량 주식에 샀다 팔다가 아니고요. 그저 투자해서 묻어뒀는데 92세가 될 때 그렇게 큰 돈이 됐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 그 주유소 코너에서 자동차를 수리하는 평범한 말단 사원, 그리고 또 은퇴 후에는 백화점, 지금을 알아면 뭐 마트 될 겁니다. 바닥을 쓰는 청소부 할아버지도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몇십 년 전이면 지금 100억이면 지금 말하면 몇백억이 될 겁니다. 누구나 복리를 알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설립 취지, 금융문명탈출학교 설립 취지는 첫째, 삼포, 연애, 결혼, 출산, 포 시대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꼭 첫돌 100만 원 주녀펀드 가입해주면 10%로 60세 5억 부자 되고요. 100세 163억 됩니다. 첫돌은 상징적인 얘기고 또 일찍이 태어나서 출생 신고할 때부터 아니 또 100일도 좋고 돌도 좋은데 왜 이게 첫돌을 얘기한 거는요. 유대인들은 남자 13살 여자 12살이면 성인식을 치러주는데
그리고 6만 불 이상 하나 8천만 이상을 만들어서 거금을 주고 독립시킨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고심을 해서 찾아낸 방안이 아름다운 전통 돌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돌잔치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한두 명인데 꼭 돌 때 금반지, 축의금 가져와서 함께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덕담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돈을 꼭 우선적으로 그 어린이 이름으로 돌잔치에 들어온 돈은 어린이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어린이 이름으로 100만 원 이상만 펀드에 가입해 주시면은 그 돈이 72 복리 마법 법칙에서 72를 연 10%로 나누니까 7.2년의 원금이 배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암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7살에 200만 원, 14살에 400, 21살에 800, 28살에 1600, 35살에 3200, 42살에 6400, 49살에 1억 2800 이렇게 100만 원이 엄청나게 폭발해서 60세 5억, 100세가 되면요 163억이나 됩니다. 또 주식에 일부 투자해 주시면 100만 원이 15%하면요 60세 40억이 되고요 100세가 되면 1조가 됩니다.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등도 10등, 미국 1등도 10등 20종목 63%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엘솔, 삼바, 현대차, 포스코, 등식, 기아, 네이버, LG와 삼성, SDI, 한국 39%, 미국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버크셔일, TSMC, 비자 85%, 평균 63%나 상승했습니다. 워린 버핏은 11살부터 투자했고요. 지금 94세인데 지금까지 투자하고 계시고 또 폭락할 때 모두 공포를 떨 때 오히려 싼 값에 주식을 사고요. 자본주의 시장을 믿고 장기 투자하셨고요. 유럽의 투자 전설 앙드레 코스텔라니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머리로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번다. 워린 버핏은 독서를 이기는 것 없다. 성공하려면 독서하라.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쳐다보지 마라. 주식은 인내 없는 사람은 돈을 인내 있는 사람에 옮기는 기구이다까지 얘기했고요. 정남철 TV가 드릴 말씀. 주식 투자는 기술, 단타가 아니고 철학입니다. 위대한 기업과 유능한 경영진과 함께 주주가 되어서 소유자가 되어서 함께 동업하는 사업가가 되는 것이고요. 급히 서두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대박을 쫓으면 쪽박을 찹니다. 빚내서 투자하면 폐가 망신합니다.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거북이처럼 인내와 끈기로 10년, 20년, 30년, 40년 아끼고 전략해서 꾸준히 투자하시면 누구나 부자 될 것 같습니다. 지지하냐면 추운 날씨 1월 30일 새벽입니다. 1월 마지막 잘 마무리하시고 또 2월 희망을 가지고 맞이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